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초등을 넘어와서 중학생이 되어서 배워야 하는 수학에서 수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중학교 1, 2, 3학년의 수학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수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1학년부터 3학년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한번 다 싹 수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진도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1학년에 해당하는 수 개념까지만 들어도 상관없고 2학년 마찬가지 2학년에 해당하는 진도의 개념까지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3학년도 물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수 개념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싶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그냥 내 학년에 수 개념만 익혀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진도까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듣고 영상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수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자연수, 그리고 기껏 해봐야 우리가 분수나 소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지. 6년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등을 넘어와서는 자연수를 넘어서는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 돼. 그래서 배운 그 수 개념의 확장된 내용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게 한 학년 한 학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배우고 그것들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상황이 갈 거라서 선생님이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숫자를 한번 간단히 세워볼까? 네. 자, 선생님 대부분 다 너 수 한번 세워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세거든. 자,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숫자지, 그지? 자, 이런 숫자를 우리가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되는 6년 동안 이 자연수만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6년 동안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자연수는 우리가 짝수나 홀수 같은 것들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자연수를 분류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분류를 한번 지금 잠깐 한번 해볼 건데, 자, 자연수. 선생님이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추럴 넘버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수는 앞으로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요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야. 알겠지? 자,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분류를 한번 해본다고 했어. 자, 근데 이 분류의 기준은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약수 개수로 만약에 약수가 한 개인 숫자라고 해서 자연수 중에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숫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으로 넘어가는 숫자도 있을 거예요. 3개 이상.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를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단위수 또는 기초수라고 해서 계속 약수를 자기 자신만 한 개만 가지는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약수가 하나 있을 때 기초수 또는 단위수인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2라는 숫자는 약수를 1, 2 말고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없지, 그지? 자, 없어요. 그러면 3은? 그렇지, 1, 3 이렇게밖에 없어, 그자? 그 외에는 더 없어. 자, 근데 내가 4를 한번 생각해보면 선생님 1, 2, 4 이렇게 약수가 되지 않나? 맞지? 4는 1 곱하기 4도 되지만 2 곱하기 2도 되니까 그런 숫자들로 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였잖아, 그지? 우리가 약수, 배수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나 3 같은 숫자는
1과 2 또는 1과 3처럼 자기 자신과 1을 약수로 가지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수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소수 이렇게 읽어버리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2.3, 뭐 4.6, 뭐 7.8 이런 식으로 배웠던 그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 소수하고 이 소수라는 글자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임팩트 있게 우리가 소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우리가 소수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읽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약수개수 2개인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라는 숫자도 가능하고 3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4는 안 되는 거 아까 확인했지, 그지? 자, 그럼 5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과 자기 자신인 1, 5만 약수를 가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5도 가능하고 뭐 7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좀 쓰긴 좀 그런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해봅시다. 자, 8은 딱 봐도 1 곱하기 8 말고 2 곱하기 4도 있는 거니까 약수개수 4개나 되는 거 보이지요. 자, 그러면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닐 거니까 8은 약수개수가 3개 이상인 숫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9 한번 생각해 볼게. 너희가 2, 3, 5, 7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 빼고 나머지는 지금 홀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9도 소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그지? 자, 근데 9는 1, 3, 9 이렇게 약수개수가 3개나 존재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소수로 9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합성수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2, 3, 5, 7 이거 말고 또 다른 소수들은 네,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자, 11, 13 뭐 이런 형태들의 숫자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소수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아이들로서 너희들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연습을 좀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약수 개수가 3개 이상인 숫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합성수 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자, 그래서 이 합성수는 다른 이런 뭐 소수에 해당하는 이런 2, 3 같은 이런 숫자들 곱해봐. 그러면 6 같은 거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3에서 6 나온 그 숫자는 1,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 3 같은 약수들을 더 가질 거니까 다른 숫자들을 어떻게 합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는 애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숫자로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수라고 하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 1보다 큰 어떤 딱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해서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중1에 올라와서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단원을 배우고 그걸로 이제 약수 개수 큰 숫자가 좀 덩어리가 큰 숫자에 약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할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개수를 구해내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운 다음 정수, 유리수 쪽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수체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연수에 대해서는 잠시 분류를 해줬고 소인수 분해 단원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요거 관련된 개념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해나갈 거니까 오늘은 수체계만 분류하는 날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어볼게. 자, 자연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배운 내용으로 소인수 분해를 다 하고 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고 나면 정수, 유리수 넘어와서 자연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라고 하는 건 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추럴 넘버들이니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1보다 작은 숫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1보다 작은 숫자?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런 값도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라고 하면 우리가 0이라는 값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다른 수학자들 같은 경우에 0도 자연수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이 1, 2, 3, 4 같은 숫자를 자연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수를 자연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와 0은 따로 분류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보다 더 작은 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지. 자, 이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씩 점점 뭔가 더 더해진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3도 그렇듯이 계속 값이 이제 더해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없어지는 경우도 또는 감소되는 경우도 빠지는 경우도 생길 거니까 그것들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작아지는 값들에 대한 0보다 작은 값들에 대한 어떤 딱 떨어지는 숫자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음의 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표현한 이 자연수라는 용어랑 0, 음의 정수, 이 말이 조금 이제 통일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을 넘어오면 양의 정수라는 말로서 새롭게 표현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연수를 선생님이 양의 정수라고 다시 써볼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거 세 개를 다 합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넘어오면 정수라는 이름으로 저 세 숫자의 그룹을 묶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수. 얘들이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딱 떨어져 있는 어떤 숫자들인데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자꾸 커져가는 개념은 양의 정수. 그리고 그 숫자보다 더 작은 아무런 득이 되었거나 감소가 된 개념이 전혀 없는 숫자가 완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숫자는 우리가 0이라고 해서 그냥 정수값으로서 0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내용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선생님 마이너스가 뭔지도 이야기 안 하고 마이너스라고 해버렸는데 숫자 값이 자꾸 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이 작아졌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1 선생님 마이너스라고 부르고 있잖아. 빼기 1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값이 적어지는 값들에 대해서 앞에 빼기라는 기호를 붙이고 마이너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우리가 음의 정수라고 하고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걸 0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자연수, 요거 양의 정수에 해당하는 두 개는 묶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음이 아닌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은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요 두 개를 합해서 음이 아닌 정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되겠지? 자, 그래서 요쪽 단어는 왜 그런 거야 막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용어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는 중학교 1학년 넘어오면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하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략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면 되고, 대신 이 음의 정수는 감소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기호는 절대 생략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정수라고 한다 까지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연수에서 개념을 확장한 내용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배웠으면 이 정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진행을 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의 값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이 뒤에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정수만 다루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을 들어가면 정수에 대한 개념과 유리수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는 상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리수까지 정리를 한번 더 쭉 더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에서 정수의 개념까지 숫자를 조금 더 확장을 했어, 그지? 그리고 이걸 세 개를 다 합해서 정수라고 하는 거니까 0을 빼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정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자, 0까지 포함해서 정수다. 자, 그러면 내가 우리가 아는 숫자가 초등학교 때만 생각을 해봐도 뭐 3분의 2, 4분의 뭐 3, 뭐 이런 것도 막 배웠잖아, 그지? 분수 배웠단 말이에요.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들을 배웠었는데, 지금 정수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들은 그런 분수 형태의 숫자는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 자연수 말고 선생님 분수 형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걔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들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분수나 나누면 또 소수로 표현되잖아, 그지? 자, 그럼 분수 표현들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넘어오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딱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은 우리가 정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뭐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뭐 3, 뭐 이런 식으로 5분의 3 이런 것들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아이들은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형태들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벌써 스포일러 했지, 그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유리수라고 한다 까지 배우는 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유리수 개념 배우고 이쪽 정수에 해당하는 연산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지?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자, 얘는 분수나 아니면 나누면 뭐 소수점으로 이야기가 될 거니까 소수로 표현되는 숫자들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을 들어가면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개념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좀 더 파생되어서 숫자 개념이 확장이 돼요. 되겠어요? 자, 그 개념은 선생님이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유리수가 뭔지 먼저 살펴보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게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리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유리수가 뭐야? 라고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때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여러 번 한 친구들은 그냥 쿡쿡 찌르면 그냥 바로 나올 정도로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유리수가 뭔지라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면 좋은데, 자, 유리수가 뭐야? 라고 하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모든 교재에 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런 식이야. 자, 뭐 A분의 B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A와 B는 정수이고, 이때 A는 0이 아닌 형태로 표현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A분의 B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어 시간도 아닌데 A가 뭔지 B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괄호에 A, B는 정수고요, A는 0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닿아져요? 무슨 말인지 잘 느껴지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론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바로 몸소 느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유리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한국어로 익혀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유리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정수는 0이 아닌 분수꼴의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유리수라고 한다. 될까? 되겠어요? 자,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의 숫자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칭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꼴이라는 말을 했잖아, 그지? 자, 분수면 분수지 뭔 꼴이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봐봐, 분명히 정수분의 정수인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 분수 형태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너희가 가면 정수가 아닌 숫자들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배울 거야. 그냥 뭐 그런 숫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너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주율 기억나요? 원주율 뭐 3.14, 1592 뭐 그렇게 나가던 숫자 있잖아, 그지? 자, 이거를 중학교에 들어오면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기호로 사실 읽게 되거든. 뭐 미리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 파이라는 기호로 원주율을 너희가 쓸 건데 만약에 선생님이 파이 분의 뭐 할까, 1 이런 걸 썼다고 쳐봅시다. 자, 얘가 분모에 있는 숫자고 얘도 분자에 있는 숫자예요. 왜냐면 이 파이는 초등학교 때는 뭐 3.14, 1592 이렇게 막 쓰는 건데 안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계속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요렇게 기호로써 중학교 들어오면 요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나눠 떨어지는 숫자 분의 1인 정수를 적은 거 맞지? 근데 얘는 분명히 분수의 형태를 하고 있긴 하단 말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자, 분수 형태인데 여기는 정수 아니고 여기는 정수예요. 그러면 이게 유리수냐라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 유리수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없지, 그지? 자,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가 0이 아닌 분수꼴을 유리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파이분의 1, 선생님 분수꼴인데 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얘는 정수분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얘는 정수인데 이건 정수인데 얘는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꼴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우리가 유리수에서 유리수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이 정수에 들어가는 숫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이 숫자들을 내가 구분하는 방법이 그냥 개념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선생님이 숫자를 막 주면서 이게 정수야, 유리수야, 뭐 양의 정수야, 음의 정수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물어보면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 유리수 개념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수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런 거 구분하기가 조금 쉬워지거든. 자, 봐봐. 자, 이 자연수라고 하는 숫자들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하게 뭐 5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5 이거 어차피 여기 양의 정수 같은 경우에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얘는 5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1분의 5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아요? 오케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뭐 1분의 5네? 그러면 딱 나눠 떨어진 숫자였으니까 분모에 1 들어가는 거 보여? 그지?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똑같은 숫자 한번 써볼게. 자, 2분의 10 보이죠? 2분의 10 정수분의 정수고 분모 0이 아닌 분수꼴이니까 이거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약분 처리를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1이고 5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 숫자 표현과 이 숫자 표현은 어차피 같은 표현인 거 알겠지? 같은 표현인데 딱 나누었을 때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에 1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정수 취급하면 돼. 이해돼? 자, 분모와 분자에 정수 두 개가 들어갔어요. 분모는 0이 아닌 숫자여야 해요. 그때 우리가 이걸 유리수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나누었는데 분모의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에 1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정수 취급을 하는데 단 그때 얘들의 값이
플러스인 값이면 양의 정수라고 말하시면 되고, 마이너스인 값이 이 앞에 붙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인 값이 있다. 마이너스 5겠지 뭐.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쓰면 마이너스 5라고 적을 거잖아. 그지? 자, 얘를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을 했는데 분모에 1이 들어간다. 그럼 다 정수 취급을 하는데 플러스 부호가 있으면 양의 정수고, 얘처럼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음의 정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0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얘도 유리수지. 그지? 유리수면 분모에 0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안 되는데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을 되기는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0이라고 하는 숫자는 표현을 할 때, 그냥 여기다가 쓸게. 표현을 할 때 뭐 1분의 0 1분의 0이면 어차피 정수분의 정수고 전체 분수꼴이고 분모에 0 안 들어갔으니까 유리수에 해당하는 정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0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뭐 얘는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뭐 2분의 0 해도 어차피 0 아닐까요? 맞죠? 3분의 0 해도 어차피 0 아닐까요? 100분의 0, 억분의 0, 1000분의 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0은 계속 0이에요. 뭐가?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의 숫자이고,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을 했을 때 분모가 1 들어가면 다 정수 취급하고, 약분 처리를 했는데 분모 1이 안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게 양의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 양수라는 뜻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면 음수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정수 같은 경우에 양의 정수 보이지? 자, 얘도 음의 정수 보인단 말이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에서 이걸 이렇게, 음의 정수도 이렇게 선생님 점 찍은 거 보이지? 그지? 양수, 음수 이렇게 줄여 부르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양의 정수를 양수로 줄여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아무런 부호를 적어 놓지 않았잖아. 그지? 자, 양의 값을 가질 때는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데, 걔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를 가진 3분의 2라고 하는 정수분의 정수이고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의 유리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양수라고 줄여 부르면 얘는 양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양의 정수를 줄여서 불렀다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지만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 어떤 숫자가 존재를 하는데, 양의 정수를 양수로 줄여 불어버리면 얘는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분명히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유리수긴 하거든. 자, 그러면 내가 양의 정수가 아니라 누구를 양수로 줄여 부를 수 있냐면, 잠시 요건 좀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가 양수, 음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양의 정수를 양수로 불러주게 되면 혼란이 생겨. 그지? 3분의 2처럼 플러스 값을 가지지만 정수가 아닌 아이들도 존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줄임말을 부를 수 있는 아이는 정수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줄여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를 양수다, 음수다처럼 줄임말로 줄여서 부를 수 있냐면, 양의 정수 말고 양의 유리수라는 용어가 있어. 그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모든 값들이 플러스 값을 가지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도 할 건데, 플러스 부호가 있는 값들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는 존재들인데,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존재를 할 거니까 우리가 양의 정수가 아니고, 그죠? 양의 정수가 아니고 양의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 값들 중에 플러스 값을 모두 가지는 숫자들은 우리가 양의 유리수라고 불러. 그리고
음의 유리수라고 해서 유리수들 중에 마이너스 부호의 값을 가지는 모든 숫자를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부호만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모든 유리수를 우리는 줄여서 양의 유리수를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양수라고 줄여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모든 유리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가지는 숫자들은 음의 유리수라고 해서 너무 말이 기니까 줄여서 불러. 그냥 음수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유리수에 해당하는 숫자들 중 양수인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 모든 숫자,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이 되든 정수로 표현이 되든 플러스가 있으면 모두 다 양수라고 양의 유리수를 줄여서 부르고, 마이너스 부호가 되면 분수로 표현되든 아니면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로 표현이 되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의 유리수를 줄여서 음수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양의 정수나 음의 정수를 양수다, 음수다라고 줄여 부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되겠지? 정수 말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양의 유리수나 음의 유리수에 들어가지 않는 유리수도 존재를 하지. 누구? 네, 0 있습니다. 그죠? 자, 0은 플러스 부호를 갖는 값도 아니고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값도 아니기 때문에 양수다, 음수다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유리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0 포함해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0 포함해서 전부 다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서 유리수를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간단한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중1 들어와서는 요런 용어들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한 감이 이제 확 오지를 않아. 막 이렇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오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개념을 배울 때 뭐 A분의 B인데 A는 정수고 정수 뭐 분모에 들어간 A는 0이 아니고 뭐 이딴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어로 완전 풀어서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와닿기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배우는 모든 단원들은 이런 형태의 기호들로 막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데 그걸 다 한국어로 바꿔서 내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연습을 좀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해?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일 때,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1이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정수 취급하시면 되겠고, 이걸 약분 처리를 해봤는데 분모에 1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취급을 하시면 되겠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유리수 배운 내용이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0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이 모든 숫자들의 분모에 0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수 취급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항식 부분 넘어갈 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된 숫자들 중에 이 0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표현법 중에 이런 것도 하나 있거든. 자, 우리가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수를 0으로 나눈 것, 또는 0을 어떤 수로 나눈 것. 자, 요런 두 가지 표현법이 있었다라고 하였을 때 위의 표현법이 맞는 걸까? 밑에 표현법이 맞는 걸까? 요런 걸 물어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뭐가 맞고 틀린지 너희가 구분이 가능할까? 얘를 선생님이 뭐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 한번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눴다. 0을 어떤 수로 나눴다.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뭐가 맞고 틀릴까요? 잠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생각해봤죠, 그지? 자, 1번, 2번 중에 먼저 정답 먼저 이야기하자면 얘는 틀렸고 얘는 맞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될까요? 자, 우리가 유리수를 배웠잖아, 그지? 자, 이 유리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쓴다. 자,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무슨 꼴? 분수꼴. 자, 요런 숫자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던 거지, 그지? 요런 숫자들을. 자, 그러면 분모에 0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근데 요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수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1번 분수로 표현해보면 어떤 수 나누기 0이잖아, 그자? 그러면 나누어주는 숫자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얘는 0분의 어떤 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야는 0분의 어떤 수. 근데 야는 2번은 2번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렇지. 어떤 수분의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자, 분모에 0 들어가면 우리가 유리수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거 기억나요? 그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개념 잘 살펴보는 내용까지가 중학교 1학년에서 우리가 수체계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학교 2학년 마찬가지 이 유리수 개념 모르는 상태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넘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다시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이 유리수다 까지 정리 한번 하시면 중학교 1학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워야 될 수체계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